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러분과 같이 이 신세계 IN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 겁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어요.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와 줬었는데 241선 지지를 받고 있다가 21선, 21선까지 다 지금 오늘 장에서 좀 이탈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시 회복을 해줄 수 있을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아마 좀 걱정을 하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과 좀 더불어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신세계 INC에 관련된 최근 이슈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이것들을 토대로 해서 향후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 이 부분도 같이 오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 이슈로는 이번 달 들어와서 이 배당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 배당 구분은 결산 배당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배당 구조이고요. 배당금은 한 주당 약 350원, 한 주당 350원으로 책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고 이거를 이 시가에 좀 이렇게 비율을 해서 시가 배당률로 좀 한번 환산을 해보면요, 2.83%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고배율의 배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23년도 들어와서 신세계 INC의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이 단기 순이익 부분에서는 조금 전년도와 그 직전 연도 그리고 그 직전 연도와 비교를 했을 때는 많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눠 볼 거예요. 우선 이렇게 보시면요, 신세계 INC의 실적입니다. 20년도, 21년도, 22년도 실적이고요. 보시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견조한 흐름입니다.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우상향 해주면서 점진적인 증가세 유지해 주었죠. 근데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696억 원을 기록했다가 이때 319원을 기록하면서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좀 감소를 했었죠. 근데 22년도에 800억 원을 돌파를 하면서 이때 당시 낮았던 감소했던 당기순이익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23년도 들어와서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이 1분기, 2분기, 3분기 이 매출액을 다 더하면요, 이렇게 84억 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직전 연도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보시면요, 약 1385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1분기, 2분기, 3분기 매출로 한번 좀 미뤄 보았을 때 이 1385억 원은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대부분 다 500억 이상을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도 23년도 연간 실적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유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 영업이익 부분을 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요, 이 3분기 다 더했을 때의 영업이익이 28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직전 연도의 영업이익과 좀 차익을 구해보면요, 약 94억 원 정도의 차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1분기, 2분기, 3분기 영업이익을 미뤄 보았을 때 뭐 84억 원이 가장 낮았었고 111억 원이 가장 높았었으니까 이 부분도 거의 뭐 평이하거나 아니면 조금 감소하거나 아니면 조금 증가할 전망이 있다. 지금 그렇게 우리는 좀 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이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요, 696억 원, 319억 원, 그리고 841억 원 직전 연도에 기록을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23년도 들어와서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해요. 이거 세 개 다 더해도 이 1분기, 2분기, 3분기 다 더했을 때 240억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차익이 600억 원 넘게 지금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억 원 이 600억이라는 숫자를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를 미뤄 봤을 때 4분기는 당연히 달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근데 이러한 이유가 지금 23년도 들어와서부터 이 신세계 ILC가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흐름과 걸맞게 최첨단 기술들을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AI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사업을 영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세계 INC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죠? 우선 대표적으로 IT 서비스, 그리고 IT 유통, 그리고 IT 정보 서비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활발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이것도 이제 구축을 하고, 이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이 부분이죠. 빅데이터, 또 모빌리티,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년도 들어와서 이러한 투자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짐에 따라서 이 당기 순이익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의 펀더멘탈 아니면 뭐 밸류 같은 이런 부분이 현격히 저하가 돼서 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흐름에 걸맞춰서 발을 맞춰서 이렇게 투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한 것을 회수를 하기까지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은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밀어보았을 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투자를 했던 거를 회수를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신세계 INC에 관련된 가장 최근 이슈를 좀 보시면요. 자, 지난달 11일에 올라왔던 이슈입니다. 이 청송군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신세계 INC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었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 다음 이슈로는요, 신세계 INC가 스타벅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1월 15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굉장히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크게 받았었던 뭐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이슈로는 이 한채양 대표님 이름이죠. 이마트 오프 유통 3사 통합법인으로 모일까? 이 유통 3사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알고 계신 이마트, 대형마트인 이마트랑, 그리고 이제 이마트 24시 편의점 있죠. 그리고 이 동네를 좀 이게 다니시다 보면 알겠지만, 편의점이 아니라 좀 이렇게 슈퍼 같은 느낌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 세 개를 이렇게 통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통합으로, 이렇게 통합법인으로 이렇게 합쳐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이 신세계 INC가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왜냐면 이 신세계 INC의 최대 주주가 이마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가장 최근에 신세계 INC와 관련됐던 이슈들을 정리를 해봤다면,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 마저 나눠볼게요. 자, 이렇게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요. 이때 당시 이렇게 좀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변곡점이었죠. 이때 당시가 변곡점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상승 추세이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슈가 있었죠. 이때 이 청송군에 전기차 충전 시설 확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때 한번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때 이 스타벅스의 블록체인 기술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굉장히 이때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241선까지도 한번 뚫어줬다가 이제 위에 좀 밀려서 윗골이 달고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때였죠. 이때 이마트 유통 3사가 통합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슈였습니다. 자,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때 당시 이렇게 241선 위로 올라와 줬거든요. 여러분, 이 검은색이 241선이에요. 검은 색깔 라인이. 자, 이 위로 올라와 줬는데 굉장히 지금까지 이때 이탈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241선 아래로만 하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때 이 이슈들 여러 가지 재료들이 같이 겹치면서 드디어 241선 위로 올라와 주는데 성공을 했지만, 바로 또 재료가 소멸하면서 이 아래에 그동안 이렇게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었던 만큼 계속해서 위에서 누르는 이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최근에 이렇게 241선 이탈을 했습니다. 자, 근데
241선만 이탈을 하면 좀 좋았으려만 이 파란색이 여러분 11선이고 이 노란색이 21선이에요. 근데 11선과 21선까지도 이탈을 하면서 지금은 딱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리 좀 이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이 구간이 13,100원 이 근처예요. 지금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저항 라인은요. 이때 241선 위로 이때 한번 윗골을 길게 달고 터치하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자, 이 구간 여기 위에 있는 이 머리 끝땡이죠. 이때가 14,000원 구간입니다. 이 14,000원 구간에서는 지금 좀 굉장히 좀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보시면 아직까지 이렇게 소화가 되지 못한 매물들이 위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아래로 꾹꾹 누르고 있는 이 압력 자체가 좀 아직은 강하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좀 고무적인 건요. 이러한 몇 가지 재료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여기 그동안 고여있던 이 매물대는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매물대와 여기 있는 매물대는 아직 좀 소화가 덜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매물대는 아예 소화가 안 됐고요. 여기 있는 매물대는 좀 소화가 덜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이 신세계 INC에 대한 개별적인 호재가 아니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자체가 이 디지털 전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등등등 이 IT 산업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서비스들을 확장을 해 나가고 있어요. 우리 신세계 INC도 이 ICT 사업 정보통신 기술이죠. 여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IT 산업의 전반적으로 이 최신 트렌드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이런 방향성을 미뤄 보았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이 디지털화가 가속이 되면 될수록 신세계 INC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확률보다는 그래도 여태 이 변곡점을 맞고 나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죠. 이때 기점을 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보여줄 모멘텀이 조금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 차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은 여러분 저의 100% 주관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정답은 될 수 없다는 점 우리 여러분들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좀 뭐 추가적인 이슈나 이런 관련된 정보들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지금 신세계 INC가 이 ICT, IT 산업에 좀 근간을 둔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산업에서 계속해서 또 이 추가적인 이슈는 매일매일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나 정보들 생길 때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좀 들으시기 편하게, 보시기 편하게 취합을 해서 또 한번 브리핑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세계 INC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른 종목에 대한 정보들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